핑크색 스푼으로 떠먹던 그 달콤한 행복 기억하시나요? 생일이면 당연하게 등장했던 와추원 케이크, 31일이면 줄 서서 기다리던 그 설렘. 베스킨라빈스는 그냥 아이스크림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특별한 순간을 함께했던 행복 그 자체였죠. 그런데 지금 이 브랜드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세요? 한때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시장의 73%를 혼자 차지했던 거대한 제국이 지금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분노하며 등을 돌렸고 가맹점주 417명이 본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걸었어요. 공장에서는 끔찍한 사고가 반복됐고 불매운동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죠. 도대체 우리가 사랑했던 그 베스킨라빈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왜 행복의 상징이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렸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과 몰락의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베스킨라빈스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 브랜드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부터 되짚어봐야 해요. 1985년 SPC 그룹이 한국에 베스킨라빈스를 들여왔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 아이스크림 시장은 슈퍼에서 파는 쭈쭈바나 콘 아이스크림이 전부였거든요. 아이스크림 전문점이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했던 시절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베스킨라빈스의 등장은 정말 혁명적이었습니다. 수십 가지 화려한 맛을 직접 보면서 고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고 사람들은 열광했어요. 당시 베스킨라빈스는 단순히 아이스크림을 파는 게 아니라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사람들이 작은 사치를 즐기기 시작한 타이밍과도 딱 맞아떨어졌죠. 베라는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시장의 개척자이자 절대 강자로 우뚝 섰고 경쟁자들이 없는 블루오션을 완전히 장악해버렸습니다. 마케팅도 정말 기가 막혔어요. 아이스크림 사세요 하던 아이스크림 소녀 광고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 뇌리에 박혀 있을 정도니까요. 특히 매달 31일에 패밀리를 하프클럽으로 사이즈업해주는 31데이 프로모션은 신의 한 수였습니다. 31일은 베라 가는 날이라는 공식을 만들어버린 거죠. 이런 전략 덕분에 2005년에는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시장의 73%를 혼자 차지하는 압도적인 독주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제국의 정점을 찍은 게 바로 와추원 아이스크림 케이크예요. 여러 가지 맛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혁신적인 구성으로 출시되자마자 대박이 났거든요. 생일 파티의 필수템으로 자리 잡으면서 베스킨라빈스는 그냥 아이스크림 가게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축하와 기쁨을 함께하는 브랜드로 완전히 각인됐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의 베스킨라빈스는 바로 그 성공을 만들었던 모든 영역에서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어요. 화려했던 황금기를 지나 제국의 성벽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밖에서는 소비자들이 등을 돌리고 안에서는 가장 믿었던 파트너인 가맹점주들이 반란의 깃발을 들었죠.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가격입니다. 한때 가성비 좋은 작은 사치였던 베라가 이제는 부담스러운 디저트가 되어버렸거든요. 최근 몇 년 동안 베스킨라빈스는 가격을 정말 무섭게 올렸어요. 2022년에 한 번 올리고 불과 1년 반 만인 2023년에 또 올렸습니다. 싱글 레귤러가 3,200원에서 3,900원으로 뛰었고 파인트는 8,900원에서 9,800원으로 올랐어요. 이게 그냥 물가 좀 올랐네 하고 넘어갈 수준이 아니거든요. 2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주요 제품 가격이 거의 20% 가까이 폭등한 겁니다. 원재료 값 상승을 핑계대기엔 너무 가파른 인상이었죠. 소비자들은 당연히 판매량이 줄어드니까 가격을 올려서 메우려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가격은 계속 오르는데 소비자들이 느끼는 가치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같은 금액이면 더 많은 양이나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는 대안들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편의점 프리미엄 아이스크림이 치명타였어요. 하겐다즈나 벤앤제리스 같은 브랜드가 3,000원대에 집에서 편하게 즐길 수 있게 되면서 굳이 매장까지 가서 비싼 돈을 지불할 이유가 사라진 겁니다. 베스킨라빈스 싱글 레귤러 하나 사 먹을 돈이면 편의점에서 더 프리미엄한 아이스크림을 사서 집에서 편하게 먹을 수 있게 된 거죠.
소비자들이 가격 때문에 떠나는 동안 가맹점주들도 본사를 향해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2025년 1월 무려 417명의 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거든요. 본사가 원료나 컵, 스프 같은 필수 물품에 몰래 마진을 붙여 팔았다는 겁니다. 소비자한테는 가격 올리고 점주들한테는 추가 마진을 챙겼는데도 회사는 2년 연속 수백억 원대 적자를 기록했어요. 돈은 과도한 마케팅 비용으로 증발했죠. 적자를 메우려고 가격을 올리고 점주를 쥐어짜니 소비자는 떠나고 점주들은 소송을 거는 완벽한 악순환이 시작된 겁니다. 이렇게 내부에서부터 골이 깊게 패인 상처는 외부에서 터진 충격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계기가 됩니다. 베스킨라빈스의 추락을 이야기할 때 이 문제를 절대로 빼놓을 수 없어요. 바로 모기업 SPC 그룹의 끔찍한 비극들입니다. 피 묻은 빵이라는 소비자들의 분노는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도덕적 심판이었거든요. 베스킨라빈스가 팔던 행복이라는 이미지는 SPC 공장의 비극 앞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SPC 계열사 공장에서는 끔찍한 사망사고가 반복됐어요. 2022년 10월 평택 SPL 공장에서 23살의 젊은 노동자가 소스 배합기에 끼어 숨졌습니다. 기계에는 뚜껑이 열리면 작동이 멈추는 아주 기본적인 안전장치조차 없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불과 8일 전에도 똑같은 공장에서 다른 노동자의 손이 끼이는 사고가 있었는데 아무런 조치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 후로도 샤니 공장, SPC 삼립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기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일이 계속됐죠. 이건 불운한 사고가 아니라 명백한 인재였습니다.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생산 속도만 중시했던 SPC의 안전 불감증이 낳은 예고된 비극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을 더 분노하게 만든 건 회사의 상식을 벗어난 대처였어요. 동료들의 죽음을 바로 옆에서 본 노동자들에게 회사는 사고난 기계를 흰 천으로 덮어놓고 밤샘 작업을 시켰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기계 부품처럼 여긴다는 비판이 쏟아졌죠. 심지어 희생자의 장례식장에는 조문객 답례품으로 자사 제품인 파리바게트 빵을 보냈어요. 내 딸이 이 빵 만들다 죽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유족의 절규에 온 국민이 함께 분노했습니다. 회장의 대국민 사과는 여론에 떠밀려 나왔고 진정성 없는 태도로 오히려 역풍만 맞았죠. 결국 소비자들은 행동에 나섰습니다. SPC의 비윤리적인 경영에 분노한 시민들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불매운동이 시작됐거든요. 파리바게트, 던킨 도너츠, 그리고 베스킨라빈스까지 SPC 로고가 붙은 모든 제품이 타깃이 되었습니다. 특히 행복과 즐거움을 팔던 베스킨라빈스는 직격탄을 맞았어요. 노동자의 피눈물을 외면하는 회사에서 받는 행복한 아이스크림을 더 이상 소비할 수 없다는 도덕적 저항감이 퍼져나간 겁니다. 이제 소비자들은 베스킨라빈스를 볼 때 엄마는 외계인이 아니라 공장에서 홀로 죽어간 젊은 노동자의 얼굴을 떠올리게 되었죠. 이건 브랜드의 존재 가치를 위협하는 차원이 다른 위기였습니다. 이렇게 안팎으로 흔들리는 동안 바깥 세상은 무섭게 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베스킨라빈스는 이 흐름을 전혀 읽지 못하고 과거의 성공에만 매달리다 스스로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예전엔 베라가 프리미엄 아이스크림의 기준이었지만 이젠 프리미엄의 뜻이 바뀌었거든요. 요즘 소비자들이 보는 건 뭘까요? 바로 원재료와 건강입니다. 설빈이나 젤라또 같은 브랜드들은 희귀한 품종의 우유로 만든 아이스크림을 내놓으며 원재료의 급이 다르다는 걸 강조했어요. 헬시 플레저 트렌드에 맞춰 저당, 저지방, 제로 칼로리 아이스크림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죠. 1980년대의 프리미엄이 다양한 맛이었다면 2020년대의 프리미엄은 좋은 원료와 건강입니다. 그런데 인공적인 색소와 높은 당분으로 대표되는 베라의 제품들은 이런 새로운 기준 앞에서 점점 낡고 뒤처진 이미지가 되어가고 있어요. 소비자들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베스킨라빈스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완전히 새로운 디저트 트렌드가
베스킨라빈스의 자리를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아정 같은 요거트 아이스크림 전문점이 MZ세대를 중심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했거든요. 건강한 이미지에 SNS에 올리기 좋은 비주얼까지 갖춘 요아정은 베라가 놓쳐버린 젊은 세대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설빙의 두바이 초코 빙수도 엄청난 돌풍을 일으켰죠. 화려한 비주얼과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면서 디저트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럼 이런 근본적인 문제 앞에서 베라가 내놓은 해법은 뭘까요? 혁신적인 신제품이 아니라 바로 당대 최고 스타 배우 변우석을 모델로 쓰는 거였어요. 물론 스타 마케팅은 단기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석이는 외계인 맛이 잠시 화제가 되기도 했죠. 하지만 이건 문제의 본질을 가리는 비싼 반창고일 뿐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시장은 더 건강하고 좋은 제품을 원하는데 회사는 더 유명한 모델 얼굴을 내세우는 완전히 헛다리를 짚은 거거든요. 게다가 이런 톱스타 모델료는 결국 제품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고요. 어려운 길 대신 쉬운 길을 택한 베라의 모습에서 전략적 방향을 완전히 잃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과거 와추원 케이크 같은 혁신으로 시장을 이끌던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어요. 야심차게 내놨던 무인 매장은 별다른 반응을 얻지 못했고 오히려 베라의 강점이었던 골라먹는 즐거움이라는 경험까지 스스로 포기한 전략이 되어버렸죠. 경쟁 구도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위에서는 건강과 품질을 내세운 새로운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치고 올라오고 밑에서는 가성비를 무기로 한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들이 파고들었어요. 베스킨라빈스는 완전히 샌드위치 신세가 된 겁니다. 모기업의 추문과 내부 갈등이라는 무거운 짐까지 짊어진 채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어버린 모습이죠. 프리미엄도 아니고 가성비도 아닌 애매한 포지셔닝에 갇혀버렸어요. 소비 트렌드의 변화도 베스킨라빈스에게는 치명타였습니다. MZ세대는 SNS에 올릴 수 있는 비주얼과 스토리를 중시하거든요. 독특한 디저트 카페나 팝업 스토어에 열광하면서 획일화된 프랜차이즈 매장은 외면하기 시작했어요. 베스킨라빈스의 매장들은 어디를 가도 똑같은 핑크색 인테리어에 똑같은 메뉴판을 가지고 있었죠. 새로움도 없고 특별함도 없었습니다. 젊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건 단순히 맛있는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경험과 스토리였는데 베라는 그걸 제공하지 못했어요. 가맹점주들의 어려움도 깊어지기만 했습니다. 매출은 계속 줄어드는데 본사에서 요구하는 인테리어 리뉴얼 비용이나 신제품 출시에 따른 재고 부담은 그대로였거든요. 점주들은 이익은커녕 손실을 보면서도 계약 때문에 쉽게 그만둘 수도 없는 상황에 갇혔어요. 본사와의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 점주들의 사기는 바닥을 쳤고 이는 자연스럽게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졌습니다. 악순환이 계속된 거죠. 브랜드 이미지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제대로 먹히지 않았어요. SPC 그룹이 안전관리 강화를 약속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소비자들의 신뢰는 이미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였거든요. 한번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생명과 관련된 사고가 반복되면서 만들어진 부정적 이미지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베스킨라빈스는 아무리 맛있는 신제품을 내놓아도 사람들 머릿속에는 공장 사고의 이미지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경쟁사들의 공세도 거세졌어요. 베스킨라빈스가 혼란에 빠진 사이 다른 브랜드들은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높여갔습니다. 하겐다즈는 프리미엄 포지셔닝을 더욱 강화했고 나뚜루 같은 저렴한 브랜드들은 가성비를 앞세워 공격적으로 확장했죠. 베스킨라빈스가 갖고 있던 특별함은 이제 더 이상 특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시장에는 더 좋은 품질, 더 저렴한 가격, 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선택지들이 넘쳐났거든요. 결국 베스킨라빈스는 자신이 만들어낸 시장에서 추방당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했어요. 한때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시장의 73%를 차지했던 압도적인 지배력은 이제 추억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매장 수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남아있는 매장들도 예전 같은 활기를 찾아보기 어려워요. 행복했던 기억 속의 그 베스킨라빈스는 이제 현실에서는 찾기 힘든 과거의 유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 모두의 행복의 상징이었던 베스킨라빈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요. 영광의 꼭대기에서 시작된 추락은 결국 내부의 경제적 붕괴,
모기업의 도덕적 파산, 시장 변화를 읽지 못한 전략적 무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비싼 가격은 고객의 마음을 떠나게 했고, 불투명한 거래는 가장 가까운 동료들의 등을 돌리게 했죠. SPC 공장의 비극은 행복이라는 브랜드의 심장을 꿰뚫어 버렸습니다. 베스킨라빈스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솔직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가격은 내릴 수 없고 모기업의 이미지는 회복되지 않았으며 시장은 이미 새로운 강자들로 가득 차 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이 브랜드의 몰락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기업의 윤리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필수 조건이라는 것. 그리고 소비자들은 이제 더 이상 그냥 제품만 사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숨은 가치와 철학까지 함께 소비한다는 거죠. 핑크색 간판 뒤에 가려진 진실을 외면한 대가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베스킨라빈스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